네, 간밤 미국 시장 이슈부터 국내 시장 전략까지 심도 있고 깊게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9월 첫날 나온 지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주었고 네. 네, 반도체주 폭락은 또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통계상 9월은 징크스가 있는 달이라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지만 9월 좀 첫날부터 참 놀랄 하락이네요. 네, 사실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크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8월 달 한번 보시면은 8월 초에 이제 4가지 악재가 크게 터졌었어요. 뭐 경기 침체 아래 공부부터 시작해서 NK리 트레이드 청산 거기에다가 AI 이제 과잉 생산론 뭐 마지막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왔는데 그 변수들이 사실 이제 8월 말까지도 거의 대부분 다 해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AI 과잉 생산론 정도가 좀 남아 있었다.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또 보면 업종별로 보면 IT라든지 반도체 쪽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반대로 금리 인하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소비 확대 수혜주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해치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게 이쪽에 업종 사이클은 계속 돌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IT 쪽에 어떤 저가 매수만 들어오면은 9월 달에도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징크스를 좀 깨는 강한 상승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어제 같은 게 이제 경기 지표, 사실 PMI 지표가 뭐 경기 지표를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지표가 5개월 연속 50 밑으로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섞이면서 결국은 다시 9월 징크스가 재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적인 변수가 좀 크게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것보다 뭐 어디가 올랐고 어디가 떨어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많이 하락했고 어디가 덜 하락했는지를 보면 더 좋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라든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급락을 했어요. 반도체라든지 IT는 확실히 크게 하락을 한 반면에 금리 인하라든지 소비 확대 관련된 수혜주들 있죠. 금융이라든지 리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전력 쪽, 인프라까지 이런 쪽 부분 보시면은 한 하락폭이 한 1% 내외로 움직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업종 간의 이러한 이제 차별화를 보신다면은 아마 시장이 당분간은 이제 업종 순환 사이클로 접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지 IT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이 무슨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체력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빠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업종에 갖고 있는 어떤 고평가 문제들 이런 것들 좀 해소되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9월에 첫 하락은 심리적 요인이 좀 크지 않았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 그 4가지 이슈로 하락한 부분이 그래도 그때는 회복력이 빨랐는데 자, 이번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더 내렸고 덜 내렸고 이거를 좀 확인하라. 반도체는 많이 하락했는데 필수 소비재는 오히려 그렇죠. 네. 오르거나 덜 내렸네요. 뭐 금융도 덜 내리고. 네. 금융도 덜 내리고 네. 그럼 업종 순환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돼서 하락한 건 오늘 아니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해주십니다. 딱 한 달 전에 그 실업률이 증시 급락을 주었다면 오늘은 그 제조업 지표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5개월째 위축이 지속됐는데 다음은 이제 이번 주 말에 이제 발표될 고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이제 연준은 또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은 이미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고용 지표를 이제 관심 있게 보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저희 졸트스죠 구인 구직 보고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나올 저희가 8월 이제 고용 보고서, 여기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평균 임금 수준까지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좀 충격이 있으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 전망치를 사실 전달로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한 4.3% 정도 보고 있고요. 나머지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경기 지표죠. 경기 지표가 먼저 이제 치고 들어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먼저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경기 지표 쪽으로 옮겨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크지 않았나 지금 시장이 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 S&P 글로벌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한 47.9로 나왔습니다. 이게 5개월 연속 지금 50 밑을 하회를 했고요. ISM 그다음에 8월 제조업 PMI 지수도
47.2로 나왔습니다. 결국 50을 계속 못 넘고 있어요. 이게 한 5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8월 경기 낙관 지수는 한 46.1로 사실 전달보다는 많이 상승이 됐지만은 문제는 여기도 50 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경기 둔화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지금 노동시장의 지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경기 지표들을 더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연준이 갖고 있는 이제 9월 18일 날 FOMC 회의에서 50bp 비컷에 대한 가능성이 또 높아졌어요. 네. 네, 많이 떨어졌다가 전에는 한 뭐 50% 이상 잡고 있었는데 한 30%, 20%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한 38%, 40%에 육박할 정도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보는 게 생각했던 그러한 수준의 어떤 그 경기 둔화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보다 좀 컸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월 징크스라는 그런 심리적 변수까지 합쳐져 갖고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논란이 거의 끝났지만 이제 문제는 경기 둔화, 조금 더 지표에 발목 잡힌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난달에 그 4가지 악재 중에서 한 가지가 그 엔캐리 트레이드 맞습니다. 쪽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네.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또 막 얘기가 다시 또 얘기가 된다면 나옵니다. 다시 또 엔캐리 네네. 트레이드에 네. 대한 불안감 이것도 네.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20년 동안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현지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일본은행이 얘기하는 게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좀 더 올려서 50bp까지는 올려야 되지 네. 않겠냐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올리고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전에 있었던 이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갑작스러운 엔캐리 청산이죠. 속도가 다시 또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미 충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이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엔화는 이제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엔 환율은 다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아마 좀 당분간은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엔캐리 청산 여진 아직 안 끝났다. 경계 태세 조금 더 유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살펴볼까요? 오늘 뭐 10% 가량의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증발 오늘 소식 접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 댓글에서 엔비디아는 다시 $100 저점 잡을지 아니면 전 저점이 이제 $90까지 밀릴지 한번 지켜봅니다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또 엔비디아의 소환장을 보내며 반독점 조사 예정까지 밝혔습니다. 조금 악재 겹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반독점법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보진 않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8월 달에 좀 엔비디아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은 이제 AI 과잉 생산률이었거든요. 근데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사실 과잉 생산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호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마벨이라든지 넷앱이라든지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오토데스크까지 지난주에 사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이제 과잉 생산률보다는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좀 이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순환매, 주가가 조금 더 고평가된 것에 대한 아마 이제 조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엔비디아가 $5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이미 공고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미 전분기에 얘기했던 $75억 자사주 매입도 지금 다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은 아마 $100를 기준으로 $100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마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 바닥을 좀 받쳐주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100를 기준으로 한번 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왜? 특히 다른 것보다 지금 엔비디아 어떤 펀드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펀드멘탈은 계속 상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투자가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네. 매도라든지 아니면 손바뀜이 나오는 상황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언급을 하셨다시피 $100 정도가 깨지면은 아마 그것을 하단으로 좀 보시고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브로드컴과 HP 엔터프라이즈 실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인텔 그 매각 소식은 국내의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아유 뭐 주가는 뭐 전혀 네, 뭐 맞습니다. 크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브로드컴하고 이제 HP 엔터프라이즈 같은 호실적이 일단 기대를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이제 그 과잉 생산론을 아마 우려를 좀 지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면은 반도체 종목이 과잉 생산론 쪽보다는 결국은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고평가 문제로 다시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 이제 JP모건은 58% 이상을 이제 반도체 칩 판매에서 매출을 일으키기에 150억 달러 매출도 가능하다. 시장 전망치는 지금 한 129억 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더 높게 지금 잡고 있고요. HP 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AI 서버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실적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인텔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한국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얘기가 좀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얘기 나온 게 뭐 파운드리 신설한 파운드리를 뭐 셋업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비용 코스트 얘기만 있고, 셋업은 not included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다면은 분사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얘기하듯이 뭐 삼성전자에 큰 혜택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인텔 자체적으로 본다면은, 내부적으로도 파운더리 시장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과잉 생산론 쪽보다는 아마 더 AI 산업에 대한 조금 더 희망적인 뉴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9월 약세장 주의보 가장 중요한 이제 국내의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 호재가 좀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있고 이에 따른 소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진 상태인데 반면에 국내는 좀 약간 그게 어려워요, 지금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 이제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금 유입이 있기라기보다는 시장이 커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에서 지금 조선 방산 화장품 갔다가 제약바이오 갔다가 최근에 2차 전지 밸류업은 거의 뭐 이틀 천하로 끝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한국 금융시장은 결국은 일단은 저평가된 IT 종목을 일단은 저가 매수는 붙잡고 봐야 된다. 왜냐? 기승전결, 순환매 기승전결이 결국 기술주로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화 강세, 그 다음에 금리 인하와 소비 확대 수혜주와 관련되어 있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좀 붙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중동 관련되어 있는 정유 방산 쪽도 붙잡고 있어야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다원화시켜야 이 순환매 사이클, 그것도 뭐 장기 순환매 사이클이 아니라 아주 2, 3일 정도 순환매 사이클이 안 되는 이런 시장에서 아마 소외되지 않고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계속 교체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반도체 저가 매수 붙잡고 지금 주도주 1일 천한데 조금 더 좀 자세한 건 또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증시 급락에 이제 국내 증시 좋은 영향들, 그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